학생홍보대사 여울 24기로 활동 중인 국제대학 국제학부 20학번 조규빈입니다. 네,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1학번 신수연입니다. 네,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정경대학 행정학과 2학번 우진서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4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고 정식 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식 여울이 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행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그 행사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 행사가 바로 랜선 멘토링이에요. 저희 랜선 멘토링은 오프라인 투어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전에 신청해주신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시와 자기소개서 관련 꿀팁들을 전수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 랜선 멘토링 준비 과정과 현장 스케치 한번 보러 떠나볼까요? 고고씨! 네, 저는 이제 다른 홍보대사님들을 만나러 학교 홍보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네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요즘 이 분수대에 불빛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보시면 그래서 물론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지만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덮밥 처음 입었어요. 예, 여기 제 깐지가 나네요. 아이디는 모자이크 할게요. 이거 안 올라가는데요, 아무데도? 혹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홍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보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지금 랜선 멘토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둥글둥글. 여기서 잠깐! 여울 랜선 멘토링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고려대학교와 여울 홍보 영상 시청. 둘째, 자기소개 및 국영수 공부법 전수. 셋째, 사전 질문지 답변과 현장 Q&A입니다. 나 현장 말고 즉석 바꿔도 돼, 즉석으로. 아, 즉석이 좀 더. 즉석 느낌. 사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즉석 떡볶이 맛있겠다. 이거 넣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24기로 활동 중인 정경대학 행정학과 1학번 우준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바로 24기의 첫 랜선 멘토링을 저희 홍보대사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순천 금당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받은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과 또 국영수 중에서 제가 이번에는 국어 과목을 담당을 해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소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저는 이제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 작성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 랜선 멘토링에서 담당하게 된 국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현재 수능 국어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비문학과 문학이 바로 그것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통 과목인 비문학과 문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는 바로 연결입니다. 비문학을 읽든 문학을 읽든 그 해당 지문 전체를 매끄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결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비문학에서는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문학에서는 앞내용과 뒷내용의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풀었던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첫 번째 지문은요, 바로 에피쿠로스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입니다.
제가 작성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지문을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서론에서는 제가 써놨듯이 에피쿠로스와 행복 그리고 자연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론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본론에도 이 소재들이 나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문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시작해서 이 결론으로 내려가기까지 이제 어떤 소재들이 연결이 되고 앞문단과 뒷문단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층 지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지문은요, 작자미상의 조응전, 고전 산문인데요. 이 산문의 내용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연결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중략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중략이란 이제 내용이 길어질 때 가운데 중간의 내용을 생략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중략이 나오면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훅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치만 이 중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중략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생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읽어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열 24기로 활동 중인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1학번 신순입니다. 제가 랜선 멘토링에서 이번에 수학 공부 소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수학 공부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학이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었다가 나중에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학을 제가 꾸준히 꼼꼼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흔한 단어들이라서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공부법에 따라서 남들과는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또 노트를 활용하면서 꾸준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썼던 제 노트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 노트는 제가 수학 30제를 하면서 사용했던 노트인데요. 수학 30제란 제가 하루에 수학 문제 최소한 30문제 이상은 풀자라고 스스로 정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천지 적고 지금까지 몇 문제를 풀었는지 일련 번호에 적은 다음 날짜도 함께 써줍니다. 그러면 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두 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속도가 붙으면서 3-4권까지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30문제, 양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일에 채점과 오답 풀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틀린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오답을 체크하고 이 문제는 문제집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학 30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푼 다음에 새로운 30문제를 또 풀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반복하고 또 꼼꼼하게 보면서 저는 문제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계산 실수도 가장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계산 실수를 하게 됐는지 항상 그걸 기억을 하고 시험 때도 잊지 않기로 노력하면서 저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 여러분께 이 수학 30제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24기로 활동 중인 국제대학 국제학부 20학번 조기빈입니다. 네, 이번 랜선 멘토링에서는 제가 영어 공부법 소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쌓아올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마구마구 전수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숲과 나무 공부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먼저 숲,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시들, 즉 나무들로 그 숲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공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문법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 문법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고 그냥 감으로 대충 문법 문제를 많이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중에 있는 영어 문제집을 하나를 구입을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목차로 조금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분사 구문이 있다면은 뭐 그 소제목으로는 분사의 종류 및 역할, 뭐 능동의 ing, 수동의 ed, 뭐 분사 구문, 주의해야 할 분사 구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목차 부분을 읽으면서 아, 분사란 이런 거구나. 분사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구나. 대충 이렇게 큰 틀만 잡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시를 공부하면서 숲의 사이사이를 나무들로 꼼꼼히 채워나가는 그런 공부 방식을 저는 사용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분사의 종류에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ed가 있다. 현재 분사 예시에는 a barking dog, 과거 분사 예시에는 a wounded dog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키워드와 예시를 저는 함께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사용을 했던 노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분사 구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은 다음에 사이사이에 그 해당 소제목에 대한 예시들을 채워나가면서 이걸 이제 통째로 암기를 하고 체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소제목을 적고 그 밑에 예시들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법이 조금 어떤 내용을 체화시키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공부법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좋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키워드 몇 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키워드 몇 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쵸, 호랑이, 맞아요. 호랑이도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서 면접관님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여우 24기가 진행한 랜선 멘토링 현장 스케치와 국영수 공부법에 대한 간단한 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학창시절 때부터 아주 차곡차곡 쌓아올린 공부 관련된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영상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여기 저희가 서 있는 곳, 이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여기죠? 네, 이곳이 바로 고려대학교 인문계 캠퍼스의 본관입니다. 근데 본관이 어디길래 저희 영상이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여기에서 촬영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관이 고려대학교의 중심, 주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본관을 비롯한 다른 고려대학교의 건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겨울에 정기견학 행사에 참여해주시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행했던 랜선 멘토링 말고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캠퍼스에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학교 건물들을 설명해드리는 캠퍼스 투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캠퍼스 투어와 랜선 멘토링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신청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신청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여울 홈페이지가 나와요. 저희 여울 홈페이지에서 전학 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네, 저희 여우 24기는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고려대학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멘토링은 5월, 8월, 11월에 정기 멘토링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대면으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